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초여름 분위기가 느껴지는 금요일입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오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야외 나들이 활동 계획하고 계시다면 자외선 차단과 더위 대비 꼼꼼히 잘 해주셔야겠고요. 이 때이른 무더위에만 잘 대비해 주신다면 주말까지 대기질은 깨끗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원주에서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 실천 방법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고요.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홍보기획단 참여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5월 1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103만 9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강원 인구의 76%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인데요. 1인당 지원금은 인구 감소 특별 지원 지역인 양구 화천은 25만 원, 또 우대 지원 지역인 태백과 홍천 등 10개 시구는 20만 원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시구는 15만 원인데요. 각 시구는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영월군과 영월우체국이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을 투입하는데요.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피는 1마을 1돌봄 사업도 실시합니다. 이런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원주시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 대해 올해 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7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기물의 보관 상태와 허가 사항, 실제 처리 시설의 일치 여부 등입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후위기를 일상 속에서 풀어보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기후 문제를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구 돌봄 학교가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의 최미정 지속가능 실천과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구돌봄 학교가 어떤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최근 폭염이나 한파,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사실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돌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냉난방비 부담이나 주거환경 문제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러한 기후위기를 돌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우리 지역 안에서 직접 배우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과정을 지구돌봄 학교로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지구돌봄 학교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삶과 연결된 돌봄의 문제로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과 지역 활동으로 이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지구돌봄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즉 기후위기 돌봄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 캠페인과 네트워크 활동까지 연결해서 궁극적으로는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면 필요성은 알고 심각성도 알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까요? 네, 지구돌봄 학교는 단순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교육과 실천이 가미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먼저 6월부터 입학식을 시작으로 해서요. 기후위기와 돌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배우는 기초교육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1주차에는 기후위기가 왜 생겼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2주차에는 원주시 그림책센터 이상희 이사장님과 함께 그림책을 통해서 본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돌봄 감수성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원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현주 이사장님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로컬푸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직접 음식을 만들고 또 이웃과 나누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네, 이 기초 교육을 마친 뒤에는 배운 내용을 실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후에 기초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7월부터는 심화과정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심화과정에서는 실제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돌봄 이웃을 발굴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이후에 저희가 폭염 한파에 노출된 기후위기 돌봄 이웃을 위한 온기더함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고 가정 방문을 직접 하고 안보 확인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의 돌봄 리더로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소정의 활동비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후 지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구돌봄학교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지구돌봄학교는 기후위기와 지역 돌봄에 관심 있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모집 인원은 총 40명입니다. 제가 6월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6월 16일부터 시작하는 화요일반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6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수요일반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도 있지만 기후위기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원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번 주부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은 20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벌써 50%가 찼네요. 네네. 치열할 것 같은데 이번 교육이 6월 16일부터 진행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럼 혹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복지관에서는 행가래라는 어플을 통해서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원주시 감사니크 실천단을 운영하는데요. 실천단은 요일별로 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시민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요일엔 수다할 때 텀블러, 토요일엔 토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이것을 그냥 실천하기에는 동기부여가 좀 적은 편이어서 행가래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원주시 감사니크 실천단으로 가입을 하시면 본인이 줄인 탄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 가치로 현금이
계산했을 때는 얼마인지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또 이벤트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니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지원도 받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300명의 실천단이 무려 탄소 20톤을 절감해서 에코정수기 100만 원 상당을 일반 취약계층 분들에게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매월 9일에 지구데이를 운영하는 기후위기 돌봄센터 지구상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구데이는 지역 시민들이 함께하는 환경실천 캠페인인데요. 매월 9일에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자원순환과 친환경 생활실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고쳐입기 위한 바느질 수업이 있었고요. 오는 이제 6월 9일에는 수협과 연계해서 보이스피싱 금융교육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구 상점에 오시면 조금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신데요. 명륜 1동에 대성현대 아파트 맞은편 상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감탄 위크, 실천단, 그리고 매월 9일 지구데이 등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그동안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소 때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던, 방금도 잠시 언급해 주신 지구상점은 요즘 시민 이용 편의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작년 대비 한 300% 이상 이용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기후위기 플러스 돌봄센터 지구상점은 음식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유냉장고, 그리고 친환경 주방세제를 구입할 수 있는 자동 리필 스테이션, 그리고 매월 말씀드린 지구데이, 그리고 건강을 돌보는 바이오그램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푸른상점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지구상점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가령 우유팩과 종이 두유팩 같은 것들을 좀 모으는 일, 그리고 병뚜껑, 회전선, 그리고 충전식 소형 가전까지 저희가 자원순환 거점으로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는 수선 활동을 돕고 있어서 버리지 않고 다시 입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고요. 끝으로 일상에서 쉽게 시작하는 환경보호 활동은 사실 저희가 친환경 제품을 또 구입하는 건데요. 네. 사실 제로웨이스트 샵이 수익성이 나서 올해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복지관에서는 공익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푸른 상점과 함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과 돌봄이 함께 이야기된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실제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만 머무르지는 않고요. 결국 사람의 삶과 건강,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면 냉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갖고 있던 질환도 건강상 또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보면은 실제 한파로 인해서 어르신이 편의점 앞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경험을 또 하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이제 쉴 공간이 없어서 집에서도 조금 맘 편히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기후 재난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적인 불안감까지 좀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복지관은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보호의 영역이 아니라 돌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직전에 설명드렸던 지구상점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전에 한파 쉼터나 무더위 쉼터로서 사랑방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는 서로의 삶을 함께 살피고 연결하는 지역사회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와 관련해 더 넓은 범위에서의 연대도 이뤄진다고 들었는데,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위기는 명륜복지관 혼자 혹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원주시 ESG 민간협의체 온마을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연대하고 있는데요. 줄여서 옹기동행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진행했던 옹기동행은 올해로 27곳 100여 개의 산하기관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년 협력기관은 이제 공동협약식을 진행하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감사니크 실천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공동기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걷기 대회에 임직원들이 전체 참여한다거나 야외 영화제를 열어서 에너지 문제를 같이 이야기한다거나 올해는 제2회 옹기동행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하반기에 협력기관들이 지역의 ESG 실천을 잘하는 곳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 개인들을 찾아서 시장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는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깨닫게 되네요.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의 최미정 지속가능 실천과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이나 SNS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익숙한 소통 방식 중 하나가 됐는데요.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청소년 홍보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홍보기획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청소년 홍보기획단 참여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또 편집까지 해보는 실전형 미디어 활동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대상은 2008년생부터 2013년생 청소년이고 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앞으로 지역 청소년 행사나 축제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SNS 콘텐츠 제작과 영상 촬영, 이미지 편집 같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지역 활동을 기록하고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 친화팀 이용규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홍보기획단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 안에서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직접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한 자기주동형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영상이나 SNS 콘텐츠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단순 이용자를 넘어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경험을 해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행사들을 청소년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단 활동은 단순 체험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표현 능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과 책임감, 자기 주도성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값진 성장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배우는 걸 넘어서 실제 현장 경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그럼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직접 홍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현장 분위기를 담은 영상이나 행사 스케치 영상, 또 인터뷰 콘텐츠, 또 짧은 SNS용 콘텐츠들도 제작할 예정인데요. 행사 전에는 홍보 이미지나 카드 뉴스를 만들고 행사 당
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촬영하고 기록하면서 또래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감각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직접 공유하고 피드백받는 경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취감과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홍보기획단은 월 1회 이상 활동하게 되는데요.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 친화팀 이용우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영상 촬영이나 사진, SNS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새로운 활동을 직접 해보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잘 맞을 것 같고요. 이번 활동은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현장 경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나 미디어 분야에 호기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지역 행사와 축제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인 만큼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과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해보는 경험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큰 자산이 될 텐데요. 이번 활동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진로까지 찾아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 기업도시 연세의료원의 제2병원 착공이 올 하반기로 지연됐다고요? 네, 기업도시 원주 연세의료원 제2병원 착공이 올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최근 진행했던 제2병원 건립을 위한 시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현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는데요. 당초 의료원은 지난달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자재값 폭등으로 기존 공사비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공사가 늦춰졌다는 게 의료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이달 말까지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착공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에서 3개월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주 연세의료원 제2병원은 어느 곳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질 예정일까요? 네, 연세의료원 제2병원은 총사업비 550억을 투입해 원주시 지정면 가공리 일대의 연면적 1만 1934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일산동 본원과 기능을 분담해 여성 노인 특화 진료와 원스톱 건강검진 시스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연세의료원은 지난 3월 원주시와 제2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맡고 의료원은 지역 의료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의료원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며 전체 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면서 제2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횡성군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중심의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 개별 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실제 수요에 기반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관 2027년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횡성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실행해 나갈 예정인가요? 네, 횡성군은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횡성 지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 최종 대상자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를 통해 국비가 확정된 후 선정되며 오는 2027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수요 조사를 최대한 반영해 정부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탄소 절감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창 소식인데요. 평창군이 오는 9월에 열릴 강원특별자치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 선정을 완료했다고요? 네, 평창군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창 일원에서 열리는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의 운영을 위한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 주요 상징물 디자인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상징물은 대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담고 평창군만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개발됐습니다. 평창군은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엠블럼은 평창에 모인 강원도민의 화합과 열정을 타오르는 횃불 이미지로 형상화했으며 마스코트는 평창군 대표 캐릭터인 눈동이가 횃불을 들고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통해 역동성과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네, 끝으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영월신용협동조합 및 영월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확대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영월군이 영월신용협동조합, 영월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확대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영월군 금고인 NH농협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까지 확대됩니다. 새롭게 개설되는 전용계좌는 지방보조관리 시스템 등록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